경제 아나운서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계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한국 언니가 들려주는 중국 이야기로 틱톡에 대해서 이야기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 영향력도 참 어마어마하죠. 세계적인 SNS로 자리 잡고 있는 이 틱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틱톡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 중 하나라고 과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틱톡은 2016년 중국의 기술 기업인 바이트댄스에서 출시하게 됐습니다. 바이트댄스는 2012년에 설립된 회사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틱톡의 초기 버전은 도우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중국에서 출시가 됐고요.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빠르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7년 틱톡은 국제 시장을 겨냥해서 틱톡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출시가 됐습니다. 이 앱은 2018년에 유명한 앱인 뮤지컬 리를 인수하면서 더욱더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창립자는 이 자이밍이라고 하는 중국의 한 인물인데요. 그는 이 바이트댄스를 설립한 CEO로 기술과 이 콘텐츠를 합쳐서 새로운 형태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어냈습니다. 장이밍은 컴퓨터 공학을 대학생 때 전공을 했는데요. 이 그의 비전은 사용자들이 쉽게 콘텐츠를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틱톡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면서 사용자 참여를 극대화했습니다. 장이밍은 사용자들이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이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플랫폼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요. 이런 그의 비전은 틱톡이 단순히 소셜미디어를 넘어서 이 문화적으로 성장하는 현상이 되도록 하는 격이었습니다. 이 장이밍이 좀 누굴까라는 궁금증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쇼폼 열풍을 좀 불러일으킨 원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의 창업자입니다. 이 중 중국의 최고 부자 명단에 오른 것을 또 볼 수 있는데요. 그는 틱톡이 모기업 바이트댄스를 이제 공동 창업한 공동 창업자로 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후른 연구소에 따르면 장이밍의 개인 자산은 493달러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면서 중국 1위 부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장이밍이 1위로 바이트댄서 기업으로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판 포브스로 불리는 후른 연구소가 10월 29일에 공개한 중국 부자 리스트에 따르자면 장이밍의 순 자산은 3,50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7조 5,675억 원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는 2021년에 바이트댄스 CEO 자리에서 좀 물러났으나 여전히 회사 지분 약 20%를 보유하고 있죠. 장이밍 자산 중에 중국의 주요 여위는 틱톡이 전 세계 인기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최초 자수성가한 이 바링허우라는 1980년대생의 부자이자 2009년 이후에 최연소 부자로 또 등재가 되어 있어요. 중국 개면신문은 바이트댄스의 좌절과 성공은 장이밍이 어렸을 때 사고와 생활 방식에서 일찍이 예고됐다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장이밍은 1983년에 중국 푸젠성의 융딩구의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방정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근무를 좀 하다가 전자제품 공장을 차렸는데요. 집에서 과학연구 프로젝트와 그리고 발명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좀 장이밍의 최근까지가 좀 보여지는 모습인 것 같은데 혁신적이고 또 개방적인 환경에서 자란 만큼 이 장이밍은 진취적인 성향을 또 보이게 됐죠. 그가 이 대학을 선택할 때 내세운 기준 중에 또 하나가 이게 재밌는데 집과 먼 곳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또 그의 독립성을 좀 엿볼 수가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텐진에 있는 난카이대에서 소프트웨어 공학과에 진학하게 되면서 대학 시절부터 이 컴퓨터에 푹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장이밍은 또한 모범생이었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친구들이 데이트와 게임 등으로 수업을 결석할 때도 그는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평소 생활은 이 책을 또 읽고요. 코드를 또 짜고 그리고 컴퓨터를 수리하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 그는 스스로가 이 자신의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요. "나는 도덕 챔피언이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잠자는 것이 지루하지만 매일 7 시간의 수면을 확보해야 한다고 또 주장도 했고요. 스포츠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최소 일 주일에 한 번은 수영 등 운동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이밍의 이 알고리즘 예찬론자라는 것도 또 주목해 볼 만한 점인 것 같은데요. 장이밍은 이 "사랑 역시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나와 맞는 두 2만 명이 2 명만 있다면 그중 1 명만 찾아내서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 덕분에 장이밍이 좀 있는 것 같죠. 이 틱톡이 성공한 비결은 사용자가 관심 있는 콘텐츠를 적시에 추천하는 알고리즘 덕분이라고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틱톡 쇼폼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했다라면서 장이밍을 세계 최대의 마약왕이라고 또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 틱톡의 탄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장희밍은 2010년대 초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플랫폼들이 사용자들 간의 소통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좀 보면서 그는 짧은 동영상 콘텐츠의 잠재력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2012년에 장희밍은 IT 기업인 바이트댄스를 설립하게 됐죠. 먼저 초기에는 뉴스 애플리케이션인 토우티아오를 개발하면서 큰 성공을 먼저 거두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그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이 필수적인 기술적 기반을 좀 마련해 보게 됐죠. 2016년에 바이트댄스는 중국 시장을 겨냥하면서 도우인이라는 짧은 동영상 플랫폼을 출시하게 됩니다. 도우인을 성공시키면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사한 플랫폼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받게 됩니다. 틱톡이 국제 버전 개발에 중요한 좀 기초가 된 것이죠. 이후에 2017년에는 국제 버전인 이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틱톡을 출시하게 됩니다. 틱톡에서 만나 보면서 이렇게 인기를 빠르게 얻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게 됩니다. 장희밍은 사용자 경험을 좀 최우선으로 하면서 틱톡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했는데요. 그는 사람들이 쉽게 콘텐츠를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용자 친화적인 접근은 틱톡이 빠르게 인기를 얻는 데 또 기여를 했죠. 틱톡의 성공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강력한 추천 알고리즘인데요. 장희밍은 사용자의 행동을 좀 분석하면서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플랫폼에서 보내도록 유도하고요. 틱톡의 성장을 가속화했습니다. 틱톡은 강력한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했고요. 사용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플랫폼에서 보내도록 유도를 또 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해서요. 개인화된 피드를 생성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장이밍의 경영 철학은 혁신과 실험이라고 또 여기서 보여지는데요. 장이밍은 이 항상 혁신을 추구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팀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장희밍의 기술에 대한 열정은 소셜미디어의 발전을 통해서 이 틱톡을 또 구상하게 됐죠. 그의 경험은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틱톡을 단순히 동영상 플랫폼이 아닌 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소셜 미디어로 성장시키는 데 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희밍은 틱톡을 단순히 중국의 앱이 아닌 이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또 문화와 트렌드를 반영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제일 중요시했습니다. 이는 틱톡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 중에 또 하나라고 꼽을 수 있겠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문화와 소통을 중요시하는 플랫폼으로 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이 틱톡은 이제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틱톡은 출시 이후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됐고요. 2024년 4월 기준으로 틱톡의 전 세계 사용자 수는 약 27억 명에 달하고 있고요. 이는 매년 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틱톡은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35억 회 이상 다운로드가 됐고요. 이건 틱톡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 중에 하나임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틱톡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가장 많고요.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사용자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거기에 2023년을 기준으로 틱톡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는 1억 5천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건 틱톡이 사용자들에게 높은 참여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죠. 틱톡의 사용자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52분가량이나 틱톡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는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런 높은 참여도는 틱톡의 콘텐츠가 사용자들을 또 빠져들게 했다라고 볼 수 있죠. 틱톡은 북미, 그리고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또 인기를 끌고 있고요. 특히 젊은 세대에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또 끼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틱톡은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사용자들이 직접 만든 짧은 동영상이 플랫폼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를 좀 잡고 있고요. 이는 또 브랜드와의 제품을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이 틱톡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는 1억 5천만 명에 이른다라고 이 표에 나와 있죠. 틱톡은 2023년 기준으로 40억 달러의 광고 수익을 기록했고요. 매년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틱톡은 사용자들이 직접 만든 짧은 동영상을 중심으로 하는 이 콘텐츠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용자들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창의적인 동영상을 제작하고요.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브랜드 제품을 또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접근은 사용자들에게 더 큰 참여를 유도하고요. 브랜드의 인지도를 더욱더 높여준다고 합니다. 틱톡은 그중에 특히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또 함께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인기 있는 틱톡 사용자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제품을 홍보하고 그들의 팔로워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전략을 또 취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브랜드 메시지를 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틱톡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의 수들은 2023년 기준으로 약 16만 7천 명에 달하고 있고요. 이들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서 또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용자들이 앱에서 더 오래 머물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트렌드를 만드는 틱톡의 챌린지와 이 해시태그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트렌드를 생성하고요. 이는 또 빠르게 확산이 돼 가지고 사회적 현상이 되기도 합니다. 틱톡은 다양한 광고 형식을 제공하면서 기업들도 효과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지원하는 이 광고 솔루션을 진행하는데요. 이 예를 들어서 브랜드 테이크오버, 그리고 인피니트 스크롤 광고, 해시태그 챌린지 등의 이 다양한 광고 옵션을 통해서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틱톡은 사회적 이슈를 또 높이는 데에서도 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용자들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플랫폼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틱톡은 이젠 또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문화와 트렌드를 또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인지 틱톡의 규모 또한 또 어마어마한데요. 전 세계 소셜 앱의 인앱 구매 수익은 다운로드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또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24년 1분기 수익은 전년 대비 또 19%나 증가한 4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또 매년 증가를 해왔습니다. 2023년 2분기부터는 2024년 1분기까지 전 세계 소셜앱 수익은 전년 대비 20%도 증가해서 170달러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틱톡의 광고 수익은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틱톡은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틱톡은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 타깃들에게 더욱더 근접하게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계속해서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틱톡의 그 쇼폼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전 세계 미국, 유럽, 중남미, 중국, 일본, 한국, 동남아 소셜 앱 수익 순인데요. 보시다시피 틱톡에 전 세계적으로 앱 다운로드 상위권에 올라와 있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틱톡은 왓츠앱, 메신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 앱과 비슷한 다운로드 수를 보이고 있지만요. 인앱 구매 수익 방면에서는 다른 소셜 앱을 또 압도하고 있습니다. 틱톡의 2024년 3월 인앱 구매 수익은 4억 5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틱톡의 전 세계 인앱 구매 수익은 중국의 iOS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도 육박하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이 각각 20%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수의 경우는 중남미가 전체 다운로드 수의 18%를 차지했고요. 중국 iOS와 미국 시장은 각각 12%, 8%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중국 iOS 시장의 1회 다운로드당 평균 결제 금액은 약 11달러로 미국의 6.4달러 그리고 유럽의 2.7달러보다도 높았습니다. 이어서는 틱톡의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 수 및 인앱 구매 수익 추세 그래프인데요. 이런 인기를 기반으로 틱톡은 오늘날 인기 모바일 앱 게임의 주요 광고 플랫폼이 또 됐습니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라스트 워 서바이벌, 화이트아웃 서바이벌, 버섯 키우기 등등 모두 틱톡 플랫폼에서 광고 지출을 또 증가시키고자 광고 노출량도 함께 또 큰 폭으로 증가가 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게임의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틱톡이 사용자 규모 성장을 더욱더 빠르게 돌파했음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수치죠. 틱톡과 미국의 정치적인 움직임도 또 함께 체크해 볼 만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미국에서는 이 보안 우려로 정치적인 움직임을 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틱톡이 수집한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는 미국 정부가 틱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배경이 됐죠. 이 때문에 미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또 활발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2024년에 틱톡 금지법이 또 활성화됩니다. 2024년 12월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틱톡 금지법을 합헌성을 판단했습니다. 이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게 270일 이내에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은 미국 내에서 서비스를 중단을 해야 합니다. 몬태나주 법안 또한 또 발의가 됐었는데요. 2023년 5월에 몬태나주는 미국 주 정부 최초로 모든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이는 틱톡을 사용하는 제한을 또 하는 첫 번째 법안 사례로 다른 주에서 유사한 법안이 논의가 또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국에 대한 대응도 함께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미국의 SNS인 왓츠앱과 스레드를 자국 앱에서도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또 이유로 중국에서 또 이런 움직임을 또 보였던 것이죠. 제가 중국에서 또 살았을 때 이 사람들의 그 손놀림을 보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딱 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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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넘겨가면서 쇼폼들을 보는 장면들을 정말 길에서도 그리고 버스를 타서도 정말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쇼폼이 활성화되었다라는 것 자체를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넘기는 과정이 거의 한 5초 정도씩 넘기면서 보고요. 길어야 한 30초 정도 만에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넘기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좀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 스타일이 다양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많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은 정말 틱톡이 이 도우인이 압도적이었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모든 사용자들이 작은 플랫폼도 많이 사용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도우인을 기반으로 이 틱톡을 기반으로 사용을 하면서 다른 앱들을 약간 곁들여서 사용한다라는 모습들이 좀 많이 포착이 됐었고요. 정말 길에서도 너 뭐 하니?" 아니면은 그냥 "시간이 나니?" 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중국인들이 이제 이 도우인 틱톡을 켜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스왑하면서 이 틱톡을 재밌게 보는 영상들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틱톡을 통해서 또 그리고 다양한 뭐랄까 쇼호스트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왕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제품을 또 판매하는 현상까지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틱톡에서의 그 판매량 순위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쇼폼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깐 중국에서 또 이런 판매하는 제품들에 대한 이 속도가 정말 빠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한 제품을 좀 공들여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중국은 쇼폼에 좀 익숙해져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왕홍들의 판매 속도 또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또 보고만 있자면 정말 빠르게 제품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구매 또한 또 빠르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국에서의 그 쇼폼에 대한 이 강력함이 어느 정도인지 또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제가 또 정문의 정치적 논란을 또 준비를 한번 해 봤는데요.
2023년 3월에 이 틱톡의 CEO인 추조우즈가 미국 국회에서 청문회에 또 출석을 했습니다. 그는 이 정부 중국 정부가 틱톡의 사용자 데이터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었으나 의원들은 그의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면서 강한 질문을 또 이어갔죠. 이 청문회는 틱톡에 대한 미국 내 불신을 더욱더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걸 좀 보면은 아무래도 이 커다란 두 나라가 이런 좀 싸움이 좀 잦아지는 것 같은데요. 서로에 대한 이 규제를 조금 더 강하게 보여주면서 또 자신의 좀 자국에 대한 이 보안 우려가 또 발생한다라는 걸 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틱톡의 사용자들, 특히 Z세대라고 하죠. 틱톡에 대한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틱톡을 사용하는 연령층들이 좀 18세에서 20대 초중반으로 좀 낮다 보니까 이거를 또 규제를 하지 말아 달라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정말 많이 좀 드러내고 있죠. 2023년 3월 22 일에 유명 틱톡 인플루언서들이 규제 반대 시위까지 또 벌이면서 설문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 설문조사에 좀 따르면 Z세대 이하의 경우 규제 찬성이 34% 그리고 반대가 49%로 나타났습니다. 틱톡을 옹호하는 여론이 더욱더 우세함을 또 보여주게 됐죠. 미국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보안 우려가 정말 많이 걱정이 된다라고 또 말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요. 이건 틱톡에 대한 규제 강화로 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치적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틱톡의 보안 문제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더욱더 인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틱톡은 미국에서 보안 우려와 정치적 논란의 또 중심에 서 있고요. 이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중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좀 싸우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서로 좀 견제하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틱톡의 CEO 청문회 그리고 몬테나주의 금지 법안 그리고 사용자들의 옹호 운동은 이 플랫폼이 이제는 단순한 소셜 미디어를 넘어서서 정치적 이슈로도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틱톡과 관련된 미국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또 함께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죠. 이렇게 좀 다양한 수치에서 보이다시피 미국은 좀 다방면에서 경계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제가 처음에 중국에서 도우인으로 중국의 이 틱톡을 알고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아무래도 좀 플랫폼을 자국에서 통제를 하는 모습이 좀 있다 보니까 '아 그러니깐 이렇게 틱톡이 발전을 했고 규모가 커졌겠지.'라는 생각을 좀 해 봤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틱톡의 이 창시자가 다양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트렌드를 이끌어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앱에 머물게 한다라는 그런 걸 또 정확하게 통찰을 하면서 이 앱을 개발하다 보니깐 전 세계적으로까지 이 틱톡이 좀 주목받고 자리 잡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틱톡의 영향력이 또 어디까지 커질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또 궁금한데요. 이 중국 외에서도 이렇게 또 발전하는 틱톡의 모습들도 함께 또 계속 팔로우업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제가 중국에서 사용을 했을 때는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최근 정도부터 이렇게 갑자기 성장세를 좀 보이기 시작하면서 정말 무서운 속도로 이렇게 그래프가 상승하는 모습으로 또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틱톡의 모회사 그리고 바이트댄스의 설립까지 함께 또 알아가 보는 시간 좀 가져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틱톡 사용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틱톡이 어떤 식으로 마케팅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지까지 함께 또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세계적인 움직임이 돋보이는 기업이었죠. 이 틱톡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한국 언니가 들려주는 중국 경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희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